질문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테슬라가 로보택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생산을 대규모로 확대하려는 거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자, 아크 인베스트 브레인 인터뷰입니다. 타샤키니와 이제 인터뷰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제 해석이 맞나요? 타샤키니입니다. 네, 맞다고 봅니다. 실적 발표에서 사이버캡 플랫폼의 핵심 목표가 마일당 운행비용 절감이라는 점을 강조했죠. 그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해야만 실현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사이버캡은 개인용 차량보다는 플릿, 차량 운영 모델에 훨씬 더 적합하다는 겁니다. 타샤킨입니다. 물론 개인이 구매하는 형태도 가능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대규모 로보택시 운영 모델이 중심이 될 겁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3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제 차가 그 버전이라 개인적으로 궁금해서요. 아, 하드웨어 3 차량이세요? 타샤킨입니다. 네, 제 차가 하드웨어 3인데 지금 FSD 12.6.6 버전에 멈춰 있습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앞으로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나요? 저처럼 하드웨어 3 세대 차량을 가진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타샤킨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테슬라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꾼 적이 있는데 테슬라 CFO 본인도 하드웨어 3 차량을 갖고 있다고 했고 하드웨어 3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제 생각에는 하드웨어 3 차량에는 기능이 약간 단순화된 버전을 적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타샤킨입니다. 물론 최신 칩셋 하드웨어 4 이상에서 먼저 적용되고 하드웨어 3는 그 후에 따라오겠죠. 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 자, 테슬라가 462달러를 다시 재탈환했습니다. 무려 4%가 급등을 해서 AI 우려를 잠재우고 시장에 다시 상승 분위기를 가져왔는데요. 자, 이제 오늘 저녁, 미국 시간은 오늘 저녁,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에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1조 보상안 여부에 따라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운명도 크게 결정이 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머스크와 트럼프 관계가 이제 완전히 이걸로 정리가 됐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놀랍게도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또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잘 풀리면 정말 대단한 사건이 벌어질 겁니다.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요 소식을부터 먼저 좀 빠르게 알아볼 텐데요.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테슬라 투자자들이 조금 우리가 30배 까지 장기 투자되기 위해서는 테슬라가 지금 돌아가는 제일 중요한 핵심 사항을 잘 업데이트가 돼 있어야 되는데요. 자, 먼저 이 소식을 한번 여러분 봐주세요. 테슬라가 그 스페이스X의 팔콘 9으로 성공적으로 지금 우주 데이터 센터 건립을 위한 시작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소식인데 이 인공위성 스타클라우드 1은 우주 최초의 엔비디아 H100을 탑재하고 있어서 다른 위성의 그 고성능 추론 미세 조정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활성화가 되면은 그 스타링크가 10,000대 이상 지금 그 지구를 촘촘히 감싸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 H100 자, 이게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 건설까지 스페이스X가 톡톡이 역할을 이제 할 거고 일론 머스크의 이제 기업이 결국은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도 우주에 가장 빠르게 경쟁력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거는 이제 AI5 칩 이게 이제 2026년부터 양산에 들어가서 이제 2027년 대량으로 공급이 되고 또 이거를 이제 그 AI 지금 5 칩이 한마디로 미친 성능이라고 알려졌는데 자,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엔비디아의 그 칩에 의존하는 것보다 자체 칩을 개발해서 적용하는 게 비용 면에서나 속도 면에서나 훨씬 이제 빠른 거죠. 그래서 AI5 칩이 40배가 더 빠르고 이 8배가 이제 컴퓨팅 그리고 메모리는 9배, 대역폭은 5배가 종전보다 경쟁력이 뛰어난 거죠. 그런데 여기서 AI6가 나오면 여기에 2배 이상
AI 8은 정말 이 지구를 벗어난 그 정도 이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엔비디아보다 초론당 10배 더 저렴하면서 그 와트당 3배 더 전기를 적게 먹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삼성이 그 2026년 제작에 들어가고 텍사스 애리조나에서 이제 대량 양산에 들어갈 텐데요. 정말 2026년에 1조 보상안 통과와 함께 이거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계획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 이제 사이버캡, 사이버트럭, 옵티머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행사가 열리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미래 기술을, 테슬라 미래 기술을 보기 위해서 줄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캐시우드가 이 알렉스라는 분의 이제 글에 대해서 그 답글을 달고 있는데, 캐시우드는 일론의 놀라운 팀이 이번에 그 1조 보상안 8.5배 테슬라를 성장시키는, 그러니까 연평균 40% 이상 전무후무한 이제 기록을 달성하게 될 텐데요. 자, 이런 그 훌륭한 보상안에 대해서 왜 투자자들이 헷갈려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서둘러서 찬성 투표를 해라,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고 있는데 100% 공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정말 그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소식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러분, 그 제러드 잭 아이작먼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40대 억만장자인 분인데, 이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나사 국장 지명을 받았다가 철회됐다가 지금 다시 재지명을 받는 정말 역사가 쓰여졌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아이작먼이 이제 나사 수장이 되면서 일론 머스크와의 그 스페이스X 정말 불에 기름을 붓는 그런 시너지가 이제 발생할 텐데요. 자, 이 안 봐도 정말 테슬라,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또 테슬라의 시너지가 쫙 펼쳐지는데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제가 잠시 뒤에 정밀 분석을 영상 뒷부분에 해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그 그림에 보이는 분은 이 제러드 아이작맨의 이제 아내인데, 인터뷰 영상도 에피소드 영상에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 폴라리스 돈객에 의해서 2021년과 2024년에 아이작맨은 2번이나 팰컨 9을 타고 우주에 간 민간인입니다. 정말 역량을 다 갖추신 분이죠. 자, 이런 분이 이제 나사를 이끈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뭐 여러 설왕설래가 있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은 정말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해주고 싶은데요. 자, 적재적소에 좋은 인재, 적절한 인재를 배치하는 것은 국가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자, 한국도 이제 그렇게 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가 잘 배치돼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도약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정말 미국이 부럽고 우리가 테슬라 투자하는 게 정말 별로 걱정을 안 하는 게 이런 이제 소식을 접할 때마다 역시 그 미국 주식 시스템이 살아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요. 자, 아이작맨이 이끌 그 나사 많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핵심 사항은 제가 영상 뒷부분에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작맨이 이렇게 트럼프 백악관 집무실에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제러드 아이작맨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국가와 나사에서 이렇게 나사의 수장으로서 국가에 봉사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식으로 트윗을 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테슬라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먼저 이제 일론 머스크의 주요 트윗을 좀 분석을 해보면은요, 최근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1번, 제가 강조드렸듯이 AI5 칩이 지금 설계를 마치고 일론 머스크가 팀원들과 이제 끝냈다, 이런 트윗을 했는데,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엔비디아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하면서 AI H까지 나오면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옵티머스의 보세 두뇌, 이게 그 정말 지구상에 따라올 그런 게 없는 거죠. 이게 정말 그 미래가 뜨거워지는 거고요. 테슬라 30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론 바런과 찰스 수왑이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보상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여기서 어썸이라고 아주 그 한마디로 짧게 댓글을 달았고요. 이 일론 머스크의 보상 승인 시에는 일론 머스크의 리더십이 10년간 장기적으로 테슬라를 견고히 이끌면서 이 400빌리언 에비타를 달성하면 지금의 그 엔비디아의 약 5배 이상 그런 어마어마한 그 기업으로 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번을 보시면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에너지 저장 시장이 2030년까지 여기서 확고한 메가팩을 통한 또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여기서 메가팩의 그 에너지 저장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인데, 여기서 이제 리더로서의 입지를 굽히면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 에너지 메가팩 매출이 이제는 그 2027년 전후로 완전 분기점에 다다른다는 거죠. 이 3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소엘 메리트가 이제 찰스 스왑에 대해서 2025년 CEO 성과는 처음엔 반대를 했다가 이 소액 주주들이 이 소엘 메리트를 포함해서 여기다 이제 압력을 가했죠. 그래서 찰스 스왑이 이제 드디어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썸이라고 일론 머스크가 굉장하다 이런 트윗을 달고 있는 모습,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중요한 내용을 분석을 좀 해볼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의 제러드 아이작맨 나사 국장 지명 철회에 대해서 아이작맨을 나사 국장으로 지명하고 이거를 이제 철회했다가 다시 재지명을 하면서 아이작맨을 탁월한 기업가 우주 비행사로 평가를 했죠. 그리고 이거는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관계가 자 끝장에서 이제 정말 다시 한번 끈끈한 관계로 변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 5월에도 이것 때문에 사실 대판 싸우고 이제 도지를 일론 머스크가 나온 계기가 되었는데요. 뭐 다른 걸 떠나서 아이작맨 같이 능력을 갖춘 사람이 나사를 이끈다는 거는 인류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죠. 자, 그래서 그 3번은 트럼프 아이작맨 재지명을 하면서 미국이 우주 경제 발전 그리고 대담한 비전을 강조했는데, 여기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게 결국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기업, 그리고 이걸 통한 테슬라의 시너지 효과는 불보듯 뻔한 일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자율주행 승인도 더 가속화가 되겠죠. 이제 머스크와 일론 머스크가 완전히 화해 모드로 이미 이제 끈끈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스페이스X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은 달 탐사 이게 가속화될 거고, 화성 탐사도 가속화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술적으로 스타쉽을 아직 따라올 그 기업이 없기 때문에 스타쉽 그 스페이스X의 계약이 독점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3번을 보시면 아이작맨은 머스크의 철학에 철저히 동조를 하고 있고, 아르테미스 달 탐사 예산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스타쉽이 지금 이제 V2까지 됐고, 이제 V3부터는 더 진화돼서 이제 빠르면 12월 말, 늦어도 2026년 1월에 이제 V3 새로운 이제 스타쉽이 발사가 되는데, 이걸 통해서 더 가속화가 되는 겁니다. 자, 어마어마한 일이 아주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제러드 아이작맨을 조금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프로필을 보면서 여러분이 조금 희망과 용기를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이작맨을 굉장히 부럽고 존경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나이는 42, 83년생이지만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윈드워드 스쿨 뉴저지에서 나왔는데 독학으로 결제 시스템을 개발했죠.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이렇게 그 학력에 관계없이 불굴의 기업가 정신으로 쉬프트 포 페이먼트라는 1999년에, 그러니까 당시 16살에 독학으로 전자결제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자, 1999년 하면 저도 뭐 시간을 돌려보면 우리가 1997년 IMF 위기 한참 어려울 때였는데, 이 16살의 나이에 독학을 통해서 전자결제 쉬프트 포 페이먼트를 만들어서 결국은 2020년에, 그러니까 2020년이면 그 21년 만에 나스닥에 상장이 되었죠. 그래서 시총이 약 지금 80빌리언이니까 뭐 어마어마한 기업이 됐죠. 대략적으로 해도 한 100조 이상의 기업이 됐는데, 이를 통해서 본인의 자산은 이제 2조 원 정도 지금 포브스 기준으로 그 추측이 되고, 중량은 5번인데 2021년에 인스피레이션 4 스페이스X와 민간 우주 비행에 본인이 사령관을 맡으면서 여기에 이제 자기가 돈을 넣어서 그 민간 우주인을 같이 데려간 겁니다. 4명을. 이게 넷플릭스에서 이제 영상을 볼 수 있는데 그 영상 꼭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감동적이거든요. 그리고 머스크와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 펠콘 9을 타고 올라갔고 여러 가지 그 생사고락을 같이 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트럼프와 머스크의 화해 사건을 우리가 조금 한번 짚어보면은 1월부터 4월은 도지수장 취임 초 임명하면서 분위기가 좋았죠. 그런데 이제 5월 달에 BBB 법안이 되면서 머스크가 참다 이제 BBB를 비판하면서 그리고 이때 이제 촉발된 게 제러드 아이잭먼을 지명 처리한 거, 이게 이제 기름을 부은 거죠. 그러면서 6월 달에 앱스타인 파일까지 언급하면서 이제 갈 때까지 간 게 됐고 7월까지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7월 말부터 서로 자제를 하기 시작했고 8월에는 이 공동 서로 이제 좀 하해를 하는 제스처가 되면서 결정적으로 9월 달에 찰리 커크 추모식에서 이제 만나서 트럼프는 머스크를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서로 이제 완화되는 분위기를 조성을 했고요. 이번에 나사의 재지명 11월에 아이잭먼을 하면서 이제는 관계가 완전히 정상으로 되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한마디로 자기의 우군을 날개로 달게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잭먼이 정말 인스피레이션 4 2021년에 자, 이게 이제 사상 최초로 민간인 4명을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인상 깊게 본 게 세인트 주드 병원, 이게 이제 소아암 환자들 여기 특화된 병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기금을 243만 달러를 모금해서 전달을 했고, 이때 이제 넷플릭스 영화 보면은 소아암 환자 출신의 간호사, 여자 간호사도 함께 제러드와 우주에 간 거죠.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폴라리스던 계획은 2024년인데 이때 이제 제러드가 민간인 최초로 고개도 1400km, 우주 비행사도 여기까지 다다르지 못했는데 여기를 우주여행에 최초로 성공한 민간인이죠. 자, 이런 분이 나사를 이끈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칼씨가, 예측업체 칼씨가 지금 일론 머스크의 바로 이제 코앞에 24시간 내로 운명이 결정될 텐데, 테슬라의 주주들 잠 못 이룬 밤이 될 텐데, 일론 머스크의 1조 보상은 승인 확률은 93%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압도적인 통과가 이제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기름을 붓는 소식이 나왔는데, 스콧 베센트 장관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6탄전까지 할 정도로 서로 쌍욕을 하면서 이제 5월달 관계가 안 좋았었죠. 그런데 이 사람마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주주들을 위해서 경이로운 가치를 창출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급여 패키지를 지지하는 이런 발언을 한 거죠. CNBC에. 정말 이게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간밤에 AI 버블 이런 걸 다 잠재우고 다시 한번 껑충 올랐죠. 464까지 장중에 치고 올라갔었고 좋은 분위기를 지금 연출하고 있고요. 자, 이제 찰스 스왑의 관계 속에서 조용하게 이제 리비안이 실적 발표를 했죠. 그런데 리비안이 지금 24%인가요? 아주 역사적인 또 상승률을 기록했죠. 좋은 9월 실적을 발표하면서 리비안이 또 한번 약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웨드부시의 데나이버스가 이런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미국 시간 11월 6일 오늘 새벽이죠. 그러니까 한국 시간은 내일 금요일 날 새벽이 될 텐데, 일론 머스크의 1조 보상안 승인하는 것은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로드맵을 앞두고 테슬라의 미래 목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진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줌으로써 테슬라의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공학의 미래가 곧 다가올, 그런 테슬라가 이제 완전히 전기차 기업에서 완전하게 AI 거대 기업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그런 역사적인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2026년부터 고전압 배터리에 대한 새로운 확장 보장 옵션을 도입했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놀라운 게 표준 8년 보증 이상으로, 자, 배터리를 한국에서도 지금 BMS 오류 때문에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처럼 8년 보증 이상으로 이게 된다면은 이제 전기차를 안 타는 게 사실은 더 손해인 그런 시대가 오겠죠. 왜냐하면 웬만한 사람들이 보통 5년 전후로 차를 바꾸고 뭐 이렇게 하는데, 테슬라는 8년 이상을 전기차 배터리 보증을 해준다면 이제 어마어마한 소식이죠. 믿고 이제 전기차를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위해서
수석 보험 청구 전문가를 지금 고용한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 자, 이게 이제 그만큼 로보택시가 대량 양산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시장에 주는 좋은 신호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스콧 베센트 장관의 그 일론 머스크 보상안 찬성,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좀 그 짚어보면은 과거에 2025년 4월 5일 도지 논쟁 때문에 머스크 베센트가 이제 밀치기까지 가는 험악한 그런 사태를까지 갔었는데요. 9월 달에 이제 트럼프 추모식에서 만나서 서로 좀 인정을 하는 그런 화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베센트 머스크는 결국 화해를 했고, 테슬라의 미국 제조 지원을 강화하는 관계로까지 지금 관계가 풀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테슬라의 사업도 그 자율주행 로보택시 승인, 그리고 에너지 메가팩, 스페이스X의 그런 매출 증가, 불보듯 뻔하게 이제 좋은 관계로 돌아서는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 뉴욕부터 세계 그 선거에서 그 대패를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칫 이어지면은 2026년 11월에 중간 선거에서도 또 일기 때처럼 의석을 내주면 식물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지금부터 잘 협조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한 거죠. 굉장히 영리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리비안이 24% 올랐는데, 지금 테슬라의 그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테슬라를 포함한 이 미국 행정부 BBB 법안을 통해서 그 EV 전기차 보조금 7,500달러가 폐지된 영향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테슬라만이 유일하게 그 시장 점유율 변화가 5포인트 이렇게 앞서고 있고, GM, 포드, 리비안, 현대는 모두 이 매출도 크게 큰 폭으로 15%, 그러니까 다 10% 이상의 매출이 쪼그라들었죠. 근데 테슬라는 전체 매출 분량의 3% 정도만 줄어든 상황이고, 테슬라가 점점 이런 구조가 고착화 되면 승자 독식이 할 확률이 높아지죠. 이 전기차 단순 판매 부분에서도. 그런데 지금 다른 GM 같은 경우에는 EV 투자를 축소하고 있고, 포드는 EV 생산이 지연되고 있고, 리비아는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죠. 지금 300 그 밀리언 손실을 또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현대는 중국 수출 의존인데 아이오닉 시리즈 수요가 감소되는 그런 이제 악재를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테슬라가 이런 상황이 고착화 되면 일론 머스크가 예언한 대로 오히려 기존 레거시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테슬라는 더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테슬라가 이 장기 승자 독식의 시장으로 가면서 시장 점유율을 최대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서 2030년에 무난하게 10T, 그러니까 지금 시총의 10배를 달성한 걸로 분석이 됩니다. 자, 이제 타사 키니 인터뷰를 영상 도입 부분에 빠르게 확인해 봤는데, 자, 여기서 의미하는 말을 좀 분석을 해보면은 이 타샤 키니가 이제 그 10월 15일 출산 후에 아크 채널로 복귀를 했죠. 그래서 테슬라 구형 모델 3에 대해서 3명이서 이제 테슬라 직원들인데, 그러니까 아크의 직원들인데, 브레인스톰 인터뷰에서 이제 이 내용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모델 3Y의 그 구형 모델을 가지고 있는 분들, 하드웨어 3는 하드웨어 4로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2020년 1분기부터 시작될 거다. 그래서 FSD V13 최적화 80% 차량 대상으로 한 대당 비용은 한 $800 정도 예상이 되는데, 결국은 업그레이드를 해줄 거다, 이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이 구형 모델 시장이 40% 점유를 하기 때문에 로보택시의 호환, 그리고 중고차 가치 상승, 여러 가지 면에서 결국은 그 테슬라 부사장이 언급한 대로 부사장도 지금 하드웨어 3를 구형 버전을 타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분들을 구제해 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했고, 아크가 보기에는 테슬라가 시총 10T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구형 모델 업그레이드가 핵심 성장 동력에 일조를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는 이제 2024년에 테슬라에 대한 5년 단위 보고에서 베이스인 경우에도 2030년 $2,600를 예상하고 있고, 불케이스에는 $3,100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비아는 간밤에 이렇게 $15 종가 마감을 했는데 23%
$2가 올라서 지금 23% 급등을 했고 어쨌든 그 리비안도 뭐 140까지 갔었나요? 그러다가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리비안도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한국 투자자들 테슬라 그 서학개미들에게는 이 일론 머스크의 1447조 원 1조 달러의 보상안 줄까 말까 오늘 잠 못 드는 밤이 되겠죠. 6월 이제 6일 주주총회에서 이게 결정이 되는데 뭐 최악의 경우에는 머스크가 떠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 저는 매우 낮다고 보고요. 부결이 되더라도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보고 이제 문제는 얼마나 압도적으로 통과되느냐. 그렇지만 이번에 노르웨이 국부펀드 과도하다고 반대, ISS 의결권을 가진데도 반대를 하고 있어서 막판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 바론 캐피탈의 이제 롬바로는 머스크 자신이 최고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월가는 일론 머스크가 만에 하나 통과 못하면 매도가 속출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테슬라 주가가 하루 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10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보면 444, 433, 또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상안이 통과되면 이제는 그 기본적으로 통과되자마자 최소 2배는 가능성이 매우 빠르게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지금 테슬라 그 주주 그 이사회에서는 개인 주주들한테 이렇게 막판까지 투표를 독려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이제 그 채널에서는 테슬라의 그 투자, 일론 머스크에 투자하고 있는 소액주주들을 건드리지 말라. 소액주주, 개미의 힘이 굉장히 요즘 강한 거죠. 이렇게 미래를 상징하는 사이버 트럭, 스타쉽, 멋진 그림이 올라와 있고, 심지어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이렇게 아이언맨처럼 간 그림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10년 안에 빠르게 펼쳐질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게리 블럭이 웬일인지 이번에 그 일론 머스크의 보상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트윗을 올렸는데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이 게리 블럭이 보기에 정부 셧다운도 이제 종료가 곧 될 것이다. 당연히 종료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무리한 게 계속 지속되면 트럼프 행정도 부담이 되고 이번에 선거에서 중간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도 계속 이거를 2달 가까이 끌고 가기에는 양당 모두 다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이 미국 정부의 셧다운 이제 종료가 반드시 된다. 그래서 지금 뭐 가격 조정을 받을 때는 저가 매수 기대로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게리 블랙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1조 보상안에 찬성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이제 종합이 돼서 테슬라는 간밤에 $462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안이 통과되면 정말 이거는 뭐 $500 가능성 열려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10%만 올라간다 그러면 $46니까 바로 500을 찍을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맞출 수는 없고 우리가 좀 좋은 생각으로 기대를 한번 해보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단계 1위 1비 하지 말고 $1만 이상까지 30배 달성되는 그날까지 3일 경제독립 TV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 좋은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까 이런 기회를 우리가 투자의 그 내공을 단단히 하는 그런 공부의 시간 그리고 수량을 좀 모아가는 소중한 시간으로 잘 활용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sector. He's one of the great entrepreneurs of the generation. That's up for the shareholders to decide. But the amount of value that he's created for his investors and for his shareholders is phenomenal, and it's across a range of industries. I think it's great that Elon's back in the private sector. He's one of the great entrepreneurs of the generation. That's up for the shareholders to decide. But the amount of value that he's created for his investors and for his shareholders is phenomenal, and it's across a range of industries. Star Cloud 1, separation confirmed. ISI 3, separation confirmed. And that was our final payload of the Bandwagon 4 mission, manifest. Star Cloud 1, separation confirmed.
ISI 3, separation confirmed. And that was our final payload of the Bandwagon 4 mission, manifest. Number 2, and Chief Architect, Jerry Isaacman. You only get one crack at life. To the extent you have the means to do so, you have this obligation to live life to the fullest. You never know when it's going to be your last day. That kind of philosophy has taken me from my first 2 flights around the world, which were both world record attempts in 2008 and 2009. It's taken me to flying air shows. It's taken me to some interesting places of the world, like Antarctica, on mountain climbing expeditions. He's definitely adventurous. I think he would tell you he's not a daredevil because he likes to calculate his risks, but he is like a daredevil. I have 2 questions. One, is the correct way to understand the production ramp in that the confidence is there for robotaxis, so they feel confident to scale production because even if there's not consumer demand for the car itself, they can throw these cars into the fleet and start generating cash. Is that the correct assumption? Yeah, I think so. They talked a lot about on the call how the purpose, or like a big purpose of building the Cybercab platform, was to lower the cost per mile. Mm-hmm. So I think, you can only do that once you enable full autonomy. So, and yes, you're touching on an important point, which is we think that the Cybercab is much more important for a fleet operator model than it is for, personal consumption, personal individual buying, although it looks like that'll be possible. In terms of scaled robotaxis, that's really more of a fleet model, we believe. Got you. And then is the hardware 3, where is that? Because that's a selfish question for me, because that's my you have a hardware 3 car. I have a hardware 3 model, and I think I'm stuck on version 12.6.6 something. So am I doomed? Am I not getting FSD, or do I have to go and get upgraded? How does this work for us all that are stuck in hardware 3 land? Well, it's a pertinent question because I feel like they've kind of gone back and forth on this, but it was incrementally positive on the call. So Tesla's current CFO mentioned that he has a hardware 3 car. They said something to the effect of, we're not giving up on hardware 3. So, and I know Brett, you think that they will it'll be some dumbed down version of the model that they'll put on hardware 3 vehicles. Of course, it's coming after everything that comes on the later generation chips.